제목 그대로예요. 왜 아직도 도대체 왜 SKT를 쓰시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흔히 좀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자주 쓰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개돼지라고 하죠. 근데 저는 SKT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돼지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체제가 있잖아요. 통신사가 3개인데 왜 안 바꾸시냐는 거예요. 저랑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전부는 KT로 갈아탔습니다. 뭐 이건 KT 광고는 아니고요. LG로 갈아탈 수도 있고 뭐 KT로 갈아탈 수도 있는데 뭐 어디로 갈아타라는 게 아니야. 어쨌든 SKT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개인 정보를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사실 뭐 안 털린 게 없죠. 뭐 알바몬도 최근에 털렸죠. 그리고 뭐 모든 뭐 기업 중에 안 털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은행들도 한 번씩 다 털리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제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뭐 그리고 택배 우편물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름, 뭐 전화번호야 뭐 약간 가려져 있긴 해도 뭐 알려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소도 알 수 있고. 근데 알아봤자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알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알아서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통장이 있거나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좌 후원을 유튜버들이나 뭐 연예인들이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은 계좌 자체를 오픈을 안 하겠죠. 계좌를 알면 안 되니까. 근데 계좌를 알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심은 왜 안 괜찮냐? 현대에는 유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저희 동네에도 은행이 3개 정도가 없어졌어요. 3개가. 은행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냐? 핸드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없어도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할 일을 점점 핸드폰으로 대체를 하고 돈을 입금을 하고 월급을 받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지면서 그 유심의 중요도가 높아진 거고 그 유심에 여러분이 이제 발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유심이 진짜 작잖아요.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요. 딱 보면은 이게 뭐 여기에 뭐 정보가 뭐가 대단하다. 근데 80년대 컴퓨터 있잖아요. 80년대 컴퓨터 CPU라고 보시면 된대요. 물론 연도로 따지면은 80년이면은 45년 전 정도죠. 그러니까 45년 전 컴퓨터라고 보면 되는데 45년 컴퓨터로 뭐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소름 돋는 건 그 당시 컴퓨터로 우리 인류는 달에 갔어요. 달에 갔을 정도의 정보, 그 정도의 CPU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유심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과거에로 가면은 그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혁신이었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기술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 걸 뿐이죠. 그래서 유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모든 일을 사실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정보를 나누거나 뭐 하여튼 모든
이게 사실 컴퓨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컴퓨터가 화면만 글 뿐이지 사실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뭐 게임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SKT의 대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뭐를 하냐는 거예요. 해킹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숨겼죠. 정보통신망 법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해야,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 걸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도 24시간 이후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규정을 일단 위반을 했죠. 그러니까 위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 회사는 신뢰가 안 가고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안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 유지 비용 자체를 줄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것부터가 이 회사는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구나. 그러니까 그 돈으로 다른 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배를 불릴 생각만 하는구나. 이거를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더 이상 같이 갈 가치가 없다는 거를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 준다는 것도 그러니까 인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교체를 해주든가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심, 그 통신사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통신사를 이용을 하는 돈을 냈는데 통신사에서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해킹을 당한 거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료 요심 교체조차도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뭐 사실 물량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도 돼요. 물량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2,300만 명의 유심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면 유심을 어떻게든 사오든 간에 사오더라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뭐 다른 KT나 뭐 LGU 플러스나 아니면 뭐 다른 기업을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공장을 24시간을 돌리더라도 어떻게든 최소한 그 시간을 점점 줄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SKT로 이제 개통해주는 이제 신규 고객님들한테는 뭐 공짜 폰을 준다느니 그리고 신규 유입을 위한 유심은 있는데 무료 교체용 유심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유심도 우리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배송까지 해줘야죠. 근데 우리 집으로 안 해요. 왜? 피해보는 게 싫으니까. 회사의 이득을 어떻게든 더 많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 집까지 배송이 아니라 내가 대리점을 가서 줄을 서서 유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대부분 못 받았죠. 그리고 저도 가봤어요. 유심 교체하러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못 받았죠. 왜냐? 유심이 없대요. 제 잘못도 아닌데. 그래서 유심을 전 국민이 교체하는데 6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도대체 SKT를 왜 써요? 6개월을 대체 왜 기다려야 됩니까? 내 정보 이미 다 털렸으니까 나는 정보 다 털렸으니까 털어갈 것도 없다. 뭐 이러고 쓰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쓰는 분들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SKT에서 뭐 주장하는 게 뭐 유심을 그 포맷을 한다느니 뭐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이 있다고 뭐 불법 유심이 의심되는 비정상 인증을 뭐 실시간으로 차단을 한다고 도대체 뭘 믿어요? 이게 믿어져요? 아니 유심 보호가 못해서 이미 다 터졌는데 비정상적인 인증 차단을 할 수 있고 뭐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신뢰를 잃고 신용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것도 정말 웃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유심 칩이 우리 집 도어락의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고 유심 보호 서비스가
도어락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근데 도어락을 최신형으로 바꾸면 옆집 사람이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똑같은데 도어락이 삼성 거면 뭐하고 구글 거면 뭐해요. 차라리 그냥 열쇠로 잠그는 도어락이어도 비밀번호랑 열쇠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쇠랑 비밀번호가 똑같은데 도어락을 바꾼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 보호 기능만 계속 지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보호 기능 했으니까 되겠지. 비밀번호가 털렸다니까요. 보호 기능이 무슨 소용이에요. 도어락 바꾸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털린 정보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책임을 안 지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강도한테 우리 집이 털렸어요. 근데 이제 방범창을 달아준대요. 아니 방범창을 달면 뭐예요. 털리기 전에 방범창을 달아야 안 털리는 건데 방범창을 다 털리고 나서 달면 뭐예요. 다음에는 이제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전 재산 다 가져갔는데 이제는 가져가지 마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털렸는데 이제 보호해 준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그 대표 청문회에 대한 태도도 약간 내 잘못은 아닌데, 그리고 계속 확인만 한다, 명확하지 않다, 뭐 회사 내 뭐 법규를 확인하겠다, 계속 책임 회피만 하고 시간 낭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단 소송에 참여를 했거든요. 뭐 이게 뭐 이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집단 소송을 처음 참여해 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여를 했고, 중도 해지 위약금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중도 해지인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회피하고 있죠. 근데 저는 도대체 이런 곳에 왜 돈을 갖다 바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돼지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건데, 어제 이제 5월 9일 기준으로 9.9% 정도가 통신사를 옮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10% 정도밖에 옮긴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90% 분들은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개돼지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SKT라면 좀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그런 통신사들도 가족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결합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냥 해지하세요. 그 뭐 얼마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 차이 난다고 그냥 하세요.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태도나 그 회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투자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번 SKT 사건을 봤을 때 막 SKT가 떨어진다고, 이때 SKT를 사야 된다, 막 죽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애들도 보면은 참 깝깝해요. 그런 회사를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합니까? 볼 게 없는 회사인데. 그래서 저는 참 이번 SKT 실망스럽고, 그래서 저도 무료 유심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다가 연락도 어차피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참에 바꿔야겠다 싶어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바꾸셨으면 좋겠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설명창에 항상 제가 네이버 폼 링크를 남겨두고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언제든지 남겨주신다면 영상으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